네, 뭐 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또 우리 그럼요. 전남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31개 정도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서른. 동부권이 서부권에 비해서 3배 정도 경제력이 높다. 조선업이 많이 위축이 되면서 서남권 쪽에 있는 산업단지가 좀 더 많이 어려워지지 않았나.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많다. 자팍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아, 너무 덥습니다. 지금도 지치는데.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맞아요. 휴가도 다녀오셨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덜 더웠죠. 그렇죠. 뭐 비는 안 왔는데요. 주로 이제 집에서 영화를 보고 또 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그렇게 지냈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셨나요? 그렇죠. 아, 근데 진짜 너무 더워서 네. 휴가라고 해도 어디 가는 거조차가 좀 두려울 꺼려지고. 정도로. 그러니까 최근에 뭐 제가 지금 뭐 하나 좀 들고 오긴 했는데 뭐 이제 저희 전라남도만 좀 봤을 때 뭐 흔히 말하는 성 몇 개 지역 빼고는 다 폭염주의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도를 봐도 다 빨개요. 그만큼 불타오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글지글 이 타오르는 이 한여름에. 주의보 경보. 그러니까 사실은 특히 뭐 저희 좀 젊은 분들은 그래도 좀 나을 텐데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진짜로. 올해는 이제 비오는 장마 기간이 길어서 좀 그 더위가 덜한 편이죠, 사실. 그리고 여름에 덥지 않으면 또 곡식과 과일이 익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죠. 긍정적이죠. 네. 근데 너무 뜨겁고 너무 해가 많이 져서 그리고 또 비도 너무 많이 맞고 너무 날씨가 극단적이라 네. 이게 인간으로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 것 같아요. 폭염 때문에 일부의 지자체에서 이제 또 살수차로 이제 도로를 또 그 뿌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과 그 폭우 때문에 이렇게 맞아요. 시달렸는데 이제 또 물을 또 뿌리고 있거든요. 네. 겨울에는 또 춥다고 하고 여름에는 덥다고 하고 점점 이제 사만사원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닌가. 예. 참 이게 더워지니까 시원한 곳을 좀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에어컨 빵빵한 뭐 이렇게 카페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 덕에 또 코로나가 오히려 더 많이 확산이 되지 않았나 싶긴 네, 해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비말을 멀리까지 확산시키는데 특히 뭐 커피숍이나 이런 공간에서 저 밀폐된 곳이 예, 특히 예, 더. 예, 확산됐다. 그러니까 실제 또 파주에서 또 있었어요 사례가. 집단으로 또 거기 방문하셨던 분 중에 또 감염자분이 있으셔서 전체적으로 거기 오셨던 같이 있었던 분들은 대부분 또 이게 확진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도 답답하겠지만. 힘드시겠죠. 네. 이 코로나19 확산이 습도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더라고요. 습도가 그 1% 정도가 낮아지면은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은 7% 가까이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름인데도 이렇게 좀 확산세인데 건조한 가을이나 이제 겨울이 되면 정말 그 확산되기 쉬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이러스도 진화하고 뭐 인간도 진화를 하니까 그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코로나는 코로나고 또 저희 할 일은 또 해야죠. 네, 그럼요. 또 저희가 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이런 경제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단순 이번에는 그냥 뭐 좀 큰 틀이 아니라 좀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들을 좀 둘러볼까 하는데요. 오늘 전남에 지자체마다 좀 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 어떻게 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뭐 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또 우리 그럼요. 전남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예, 40곳이 좀 넘죠. 지역별로. 예. 또 뭐 군단위 유명한 데도 많죠. 예, 또 산업단지가 없는 곳이 없죠.
우리 전남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동부권이나 여기 서남권 쪽에 대표 또 산업단지들이 좀 있어요. 그럼요. 이 산업단지들 주요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네. 주력 산업이 어떤 것들이죠, 그러면? 분야별로는 제조업 중심이라고 볼 수 있고 서부권은 좀 조선 산업에 예.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는 뭐 여수는 화학, 정유 그리고 광양은 뭐 이렇게 철강 철강. 또 소재 산업 이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아니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뭐 지역별로 좀 분명히 보면 좀 나눠져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면 뭐 흔히 말해서 우리 지역 컨셉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업체들이 좀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좀 잘 이렇게 돌아가면 좋은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동부 쪽하고 이 서남권 쪽하고의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격차가 좀 크다고 해야 되나? 좀 활성화된 모습이 좀 서남권이 좀 많이 저조하지 않나. 사실 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동부권에 비해. 네. 네. 지금 전문가들도 보기에는 동부권이 서부권에 비해서 3배 정도 경제력이 높다, 앞서간다 그렇게 보고 있죠. 뭐 이제 뭐 광양항이 있고 뭐 여수, 뭐 국가산단이 있고 또 순천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에 이제 뭐 시 단위가 벌써 시 지역이 그쵸. 세 개 있고 뭐 서남권은 목포 외에는 다 분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 그 기반 산업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렇죠. 뭐 최근에 또 뭐 아시겠지만 그 조선업이 많이 위축이 되면서 네. 서남권 쪽에 있는 산업단지가 좀 더 뭐 대불 산단 같은 것도 그렇고 많이 어려워지지 않았나. 관련 업체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대불 국가산업단지는 1988년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뭐 이제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뭐 중국하고 동남아시아 수출 기지로 만들겠다 그런 정부의 포부가 있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뭐 삼호중공업이 현대 삼호중공업이 들어서다 보니까 서남권 경기 한 축이 지금 현대 삼호중공업이거든요. 거기에 그 같이 연관돼 있는 조선 기자재 이제 공장들이 대불 산업단지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들어섰죠. 그러니까 업종들이 막 바뀐 거예요. 그런데 조선업이 이제 이렇게 좀 다시 또 사양길에 접어드니까 함께 이제 대불 국가산업단지도 막 업종을 변환하고 막 이렇게 된 거거든요, 현재. 반면 여수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국가산업단지죠. 그렇죠. 근데 국가산단이죠. 거기는 반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활성화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거를 이제 제가 뭐 여수면 딱 여수, 뭐 서부권이면 서부권, 목포 이렇게 딱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자료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2018년 12월 말 기준 자료가 있어요. 전남 전체 산단 기준으로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 입주업체가 3,055개사 그리고 고용은 7만 4천여 명. 연간 120조 가까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전남 산단의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의 21.8%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5곳 중에 한 곳은 산단에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고용은 71%가 산단에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 산단의 영향력이 정말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아요. 제가 아까 산업단지가 전남에 뭐 40개가 넘는다고 했는데 그건 수정이 돼야 되거든요. 31개 정도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31개. 예, 뭐 농공단지 포함해서 22개 시군에 그러니까 뭐 최소한 한 개씩 있고 한 개 이상은 있다라고 한 개 보면 되네요.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대북국가산업단지 있고 뭐 서부권에는 그리고 이제 농공단지가 각 시군마다 있고 이런 형태죠. 올해 여수 국가산단에 8조 원대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LG화학은 3조 원을 투자해 올레핀 생산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새 공장이 가동되면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유분인 에틸렌과 프로필렌 80만 톤, 고부가 폴리올레핀 80만 톤이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S칼텍스 여수 공장은 2조 7,500억 원을 투자합니다. LG화학과 마찬가지로 올레핀 공장을 새로 짓는데 공장이 운영되면 에틸렌은 연간 70만 톤, 프로필렌은 50만 톤 규모로 생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에틸렌을 연간 70만 톤, 폴리에틸렌을 연간 50만 톤 생산할 수 있는 신규 공정입니다.
2019년 7월에 본격 착공해서 현재 약 30%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2021년 상반기 중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 160만 톤 신증설 공사에 2조 6천억 원 투자를 포함하여 약 3조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규직 약 300명, 건설기간 공사 연인원 약 250만 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G화학과 GS칼텍스 외에도 산단기업 7곳이 추가 투자 의향을 밝힌 상태입니다. 전체 2조 원대 추가 투자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뭐 보면 그냥 누가 봐도 잘 되는 것 같아요. 활성화도 잘 돼 있고. 대기업들이 워낙 또 많이 그쵸. 추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또 아까도 이제 그 통계 자료를 보면 뭐 전남에 있는 기업 5곳 중에 한 곳은 산단에 있다라고 했는데 네. 반대로 인력은 이쪽에 한 70% 가까이 몰려 있다. 네. 이 동부간 같은 경우도 사실 원체 또 크다 보니까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 좋은데 끊임없이 제기되는 게 안전 문제와 환경 오염 그렇죠. 문제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일단은 이제 작년에 이제 여수산단 게이트가 터지면서 훨씬 더 좀 이슈가 됐던 것 같고요. 환경 오염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여수 국가산단 주변에 있는 산단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1급 발암 물질을 이제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을 최대 기준보다 15배 초과 배출을 했는데요. 이거를 4년 동안 235개 업체가 합심해서 그렇게 뿜어내셨었던 거고, 구조적으로 이게 환경 오염에 대한 이제 죄의식이 전혀 없이 기업 편의주의적인 이제 불법 행위가 더해졌었고, 이거를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확인을 뒤늦게 하면서 이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건데요. 현재는 이제 범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이제 검찰 수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재발을 막기 위해서 뭐 민간 단체, 그다음 기업, 그다음에 뭐 지자체 이렇게 해서 민관 거버넌스가 좀 운영이 돼서 환경 감시 체계를 좀 구축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제 진행 중인 단계이지 뭔가 확실한 재발 방지책이 마련이 됐다 이런 상태는 아직까지도 아니고. 근데 사실 보면 이게 뭐 여수 산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문제가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근본적으로 봐요. 우리가 어렸을 때 70년대 그 경제 개발을 할 때 그 권유지 시절에 경제 개발을 하고 경제 발전을 하고 뭐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뭐 이런 국민 구호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높은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많이 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경제 발전의 상징처럼 생각해 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닥치고 경제 발전, 경제 70년대 성장, 때. 예, 그렇죠.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잔재가 지금의 기업인들로 하여금 그 어떻게 보면 제의식을 못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환경을 좀 예, 등한시하는. 예. 사실 70년대 권위주의 정부의 잔재가 근데 이 지금도 부분은 남아 있다. 우리나라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뭐 이렇게 한창 산업이 붐이 불던 미국이나 유럽도 우리보다는 좀 빨랐겠지만 어쨌든 그들도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면서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당시에는 봤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은 또 상황이 그렇지만 근데 이제 그런 지적을 받았어요. 우리가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 환경 오염, 환경에 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더 혹독한 대가를 우리가 치렀다. 미국이나 구미 선진국에 비해서. 왜 그랬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짧은 시기에, 짧은 시간에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급격히 30년에. 성장했죠. 그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고 그게 지금도 뭐 계속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서부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포 하면 또 대양산단이죠. 예, 대양산단은 잘 안 되지 않나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유일하게 이 대양산단을 개발할 때 2008년도에 개발할 당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목포가 면적이 좁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인구 밀집도가 높아요. 근데 유일한 이쪽이 농토가 있고 뭐 습지 지역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목포 FC 축구센터가 있고 그 바로 인접해 있는데 그래서 이 제조업이 쇠퇴기에 들어선 그 한국 경제의 모든 추세에 봤을 때 그 목포라는 이런 작은 도시에 산업단지를 만드는 게 과연
타당하느냐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뭐 정정득 목포시장이 강행을 했죠. 근데 현재는 많이 들어섰어요. 거의 뭐 80% 가까이 지금 입주 계약이 체결된 상태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내년에 유치를 완공, 했죠. 예, 착공을 해서 거의 국비하고 도비만 이게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뭐 수출산업 수출단지 같은 경우에는 목포시가 이제 보상비만 일부만 이제 그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은 그동안 전남 지역이 전국에서 수산물 생산량이 가장 많거든요. 근데 이런 가공 단지라든가 가공해서 수출하는 이런 시설이 게 좀 미약 부족하죠. 부족했죠. 90% 가까이 된다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이 잘만 되면은 새로운 지역 경제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관련 업종들이 있고 한 곳에 모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예, 뭐 한 1,1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뭐 국비가 한 70% 투입이 되는데 수산물 거래소, 뭐 냉동 물류 창고도 들어서고 또 가공 공장 그리고 뭐 수출 지원 시설 이렇게 들어서니까 이게 전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들을 지바키해서 가공해서 수출할 수 있고 또 국내 내수 시장에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원스톱이네요. 예. 지금 대양산단 분양도 생각보다 많이 좀 올라왔고 여기에 또 가공식품 단지까지 좀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뭐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예. 뭐 좀 이왕 또 분양률 얘기가 나왔으니까 분양률을 최근에 좀 이슈화시킨 곳이 또 하나가 있어요. 강진산업단지죠. 예. 뭐 지금 뭐 100% 갑자기 뭐 갑자기 한 16%에서 100%까지 100% 가. 확 끌어올린 상황인데 기적이 일어났던데. 이거를 일단 진짜 믿어야 저렴합니다. 될까요? 일단 부지가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또 하나는 그 뭡니까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남도에서 입지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제 그 기업이 들어올 때 뭐 토지 매입, 공장 설비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금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전남도에서 특히 뭐 그 전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그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80% 분양률이 달성된 후에도 그러니까 80%까지만 지원을 하거든요. 뭐 입지 보조금이나 이런 걸 줘가지고 뭐 소득세부터 해고 다 뭐 감면하고 뭐 이렇게 감면해주고 이런데 80% 미만까지만은 그 전남도에서 입지 보조금 지원금 이렇게 했는데 80% 분양률을 채우더라도 6개월까지는 똑같은 지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강진 산단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완료를 했죠. 그래서 42개 업체가 입주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지금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건설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가 이제 수출 전략 기지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한 1,100명 정도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면서 아까 했던 게 과연 이 100%가 맞을까요? 라고 여쭤봤던 게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직접 취재를 갔다 와봤으니까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100%가 됐다라고 했을 때 못 믿었던 게 도장을 찍건 뭔 협약을 맺었더라도 이 사람들이 결국 들어와야 사실은 분양이 전 됐다라고 공장이 보거든요, 들어서야 일단은. 맞습니다. 네. 예. 분양이 예, 들어가요. 협약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냥 속된 말로 뚝딱뚝딱이라도 해서 뭔가 그 짓고 있는 모습이라도 좀 봤으면 괜찮은데 가면 솔직히 좀 많이 횡했어요, 사실. 그리고 솔직히 여기는 몇 군데를 안 해도 10% 20%가 쑥쑥 올라가요. 원체 그렇게 크지 않은 산업단지라서 사실은 이게 훅 올라가는 분양률이긴 한데 뭐 다른 뭐 이제 여수 산업단지나 이런 규모, 뭐 대양산 이런 규모를 봤을 때 솔직히 강진 산업단지는 사실 굉장히 작아요. 예, 엄청 65만 작아요. 예. 7,300평방미터? 굉장히 실질적으로는 작죠. 기업 해봐야 작은 기업으로 하면 한 5, 60개 정도 들어올 수 있는 크기. 조금 그거보다 좀 사이즈가 크다고 하면 한 40개 미만 이 정도거든요. 근데 또 저는 들어와서가 문제 있지 않을까. 만약에 다 100%될 만큼 기업들이 다 들어온다라고 믿고 한번 기다려 보더라도 이 기업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까지 또 분명히 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오늘 뭐 다양한 이야기 좀 이렇게 나눠봤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핫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